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좀 빠져 있는 부분 지적을 좀 하고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 세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누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 뭐 요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주택 집값 폭등의 한 요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즉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분양을 할 거냐. 또 만약 임대든 분양이든 할 때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할 거냐, 또는 임대와 분양을 소위 역세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걸 어디다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니까 과거에 막 영구 임대처럼 8평, 12평 지어가지고 막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사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방침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민주택 규모 한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뭐 이런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좀 쓸만한 공공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그래서 요 방향은 좀 비중은 좀 조절을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 또 가능하겠죠.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그 존중해야죠. 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게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두 번째 줄에 답변만 하시고 의견을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는 김지경 소장입니다.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 자체에서도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인식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팩트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이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세대와 다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재개발을 막는 사람들, 재개발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비아파트, 이제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거는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얘기 드리도록 하자면, 그 점은 동의해요. 네. 사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한 가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자면, 사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용적률을 더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 박사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일장일단의 비교가 있는데 바로 어떤 건 이주비입니다. 사실 이주비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이들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주비라는 게 꼭 앞서서 얘기했었던 게 예를 들어 실수요자들만 이주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다주택자는 뭐 규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은 이주를 나가야지 빠르게 이제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주택자기 때문에 이주를 못 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이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 대출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는데 이게 금리 차이가 지금 일반적인 대출은 4%인데 이제 추가 이주비는 6에서 8%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당 이제 이주 철거 기간이 이제 2년에서 공사 기간 3, 4년 되는데 이 기간을 합산하면 최소 인당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 단위로 보게 되면 수백억의 금융 비용이 추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주비 지원 얘기는 아까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카페, 맘카페 운영진 분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언하실까요? 네, 손 드셔서 저기 한 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네이버 카페 맘 카페가 그런가요? 부동산 카페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가요? 마음의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확충될 수 있으려면 더 공급을 많이 하려면 그 주택도시기금이 그 큰 재원인데 이 주택도시기금 확충, 그러니까 재원 확충 방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무주택 세대 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주와 배우자까지 가능한데 세대 원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청약이라는 건 지금 세대 원도 할 수 있게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도 세대 원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LH, SH 같은 공공주택에서 그 공공주택이 수탁하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예치하게 되면은 그 예금을 활용해서 다시 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맨 끝에 계신 분, 네, 지금 바로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다니고 있는 2년차 신혼부부 신승주라고 합니다. 일단 뭐 신용협동조합의 신혼부부 신씨. 네, 맞습니다. 신신신입니다. 일단은 신혼부부 관련해서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는 제가 이제 2년 차고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좀 배려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 금융 협동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기본은 그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시 조합원에게 배출하면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PF 규제 같은 것들이 협동조합에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조합해서 발전하게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조금은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뭐 대출이든 뭐 분양 기회든 뭐 청약 기회든 뭐 등등 여러 영역에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해서 결혼해놓고도 혼인 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 분야 모든 걸 다 취재해가지고 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거는 지금 전수조사를 제가 총리님한테 부탁해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면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결혼하면 권장을 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또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의견 받겠습니다. 그 댓글에 4050 무주택자 발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실까요?